수업 다시 진행할게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 이제 게시물 작성할 때 이제 글쓰기 버튼 처리하는 것도 다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URL 매핑으로 강제로 입력하고 들어온다라고 해도 문제없이 걸러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얘만, 그죠? 이런 것도 공부해봤고 EL에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배워봤는데 이제 리스트랑 디테일 쪽에서 실제로 작성자의 정보가 나타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것,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그냥 같이 좀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 그리고 아티클 디테일 서블릿 이 두 군데에서 이제 게시물을 가져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세 보기 쪽에도 작성자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 리스트 쪽에도 작성자 이렇게 나타나는 누가 글을 썼는지 나타나는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쿼리를 조인을 통해서 회원 데이터 중에 작성자 이름을 같이 가져와서 데이터를 넘겨줘야겠죠. 그래야 아티클 맵이라고 하는 거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화면을 그릴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게시물 작성 정보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우리가 이러한 쿼리로 조회가 가능하니 거기다가 작성자 정보를 같이 가져오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쿼리를 좀 추가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우리 조인 배웠죠?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아티클에서는 전체 다 가져올 건데 멤버에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보여줄까요? 로그인 아이디 작성자를, 그리고 얼리어스를 사용해서 라이터 네임이라던가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얼리어스도 이제 좀 생략을 해도 될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배웠고 몇 번 활용을 해봤으니 from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inner join 멤버 m, 그리고 온절이 와야겠죠? 온에 a에 있는 멤버 id라고 하는 값과 멤버에 있는 id라고 하는 이 두 값이 일치할 때 가져올 거야 라고 해서 웨어절은 그냥 살려두면 될 거고요. 근데 이때 어디에 있는 id를 가지고 따질지는 알려줘야죠. 이렇게 해서 디테일 쪽 아이디를 가져와 준다면, 데이터를 가져와 준다면 이 아티클 맵은 라이터 네임이라고 하는 값을 같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은 사실 리스트나 디테일이나 둘 다 똑같이 작동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아니고 여기 넣어줄게요. 그 다음 오더바이랑 리밋 똑같이 사용해야겠죠. 자, 리스트 쪽을 이제 조회를 해본다면 데이터를 가져왔을 거예요. 왔는데 우리가 보여준다고 안 했으니까 보여주는 부분도 한번 건드려 보죠. list.jsp에 여기 제목 뒤쪽에다가 작성자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 td 하나 더 만들어서 아티클 맵이 가지고 있는 writer name 이 녀석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만들어 준다면 나오죠? 자, 제가 여기에 writer name이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블릿에서 이 별명을 지어 놨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은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키값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이게 궁금하시면은 실제로 이 쿼리를 SQL MyOJ에서 날려보면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적혀있는 컬럼명이 키가 되는 거니까. 자, 리스트는 끝났고요. 디테일 쪽 페이지도 만들어 줘야겠죠? 작성자 제목 위에 쪽에다가 수정 1이 아니라 작성자 해놓고 아티클 맵이 가지고 있는 writer name 이 녀석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한다면은 작성자가 잘 나오겠죠. 이거는 어려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뭐 시간이 안 되면 내일 더 이어서 하면 되니까 일단 이건 해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자, 지금 이제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리스트와
디테일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작성자 아이디 게시물 수정 삭제 진행을 할 때 아이디 삭제 기능 삭제 버튼이 권한이 있는 사용자일 때만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쓴 글이면 로그인한 사람이 A고 A가 쓴 글이 맞으면 수정 삭제 버튼은 나와야 돼요, 화면에. 그리고 기능도 잘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로그인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쓴 글에 들어갔다면 수정 삭제 버튼이 아예 안 나와야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로그인을 안 하고 상세 보기 쪽을 들어갔을 때는 수정 삭제 버튼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로그인도 안 했는데 권한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로그인을 안 했을 때와 내 권한이 없는 게시글을 들어갔을 때는 버튼이 안 나오고, 실제로 권한이 있는 상황일 때만 수정 삭제 버튼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기능 처리가 되는데도 문제가 없게 하는 부분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바로 같이 해볼게요. 일단 detail.jsp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수정이랑 삭제 버튼이 노출되게 하느냐 노출되지 않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당연히 정보가 좀 필요하겠죠. 로그인을 했냐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비교해서 너 이걸 네가 쓴 글 맞아? 맞네? 그럼 너 이거 할 수 있어. 보여주고, 이거 네가 쓴 글 아니잖아. 한 버튼 가리고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디테일 서블릿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넘겨받아야 될 거고요. 여기서 넘겨줘야 되는 데이터는 뭐겠어요? 세션에 들어있는 아이디 정보겠죠. 이렇게 게시물을 우리가 따로 가져왔고,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 안에는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정보는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랑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의 정보가 맞냐 아니냐를 따져야 권한이 있냐 없냐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세션 처리를 통해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션은 당연히 get attribute로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런 거 했었죠? 로그인 안 되어 있을 땐 -1이고 로그인 되어 있을 때는 상태를 변환시켜서 넘겨주게끔. 얘가 널이 아니면 그때는 이 녀석한테 평변환된 세션에 들어있는 정보를 넣어줄 거야. 그리고 set attribute를 통해 요청에 담아서 넘기는 것까지. 이렇게요. 검증만 하고 끝나는 라이트 쪽과 다르게 얘는 이제 실제로 값을 형변환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값을 가지고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detail.jsp에서 저 값을 꺼낼 수 있겠네요. 꺼내서 형태를 변환시키는 것까지. 자, 가져왔어요. 이제 이 JSP 안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녀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과 삭제 버튼에 관해서만 처리가 돼야 되니까 스크립트릿 하나 여기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 두 녀석을 감싸서 닫는 태그를 열어줘야겠죠? 여기서 써야 되는 거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진 값과 뭘 비교해야 돼요? 이거랑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일단 로그인 했나 안 했나를 보려면 이거 봐야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로그인 안 했다.
로그인 상태가 아니다 라는 뜻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로그인 안 했을 땐 버튼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조건이 차빌 때 버튼이 나올 테니까 로그인을 안 했을 때 이렇게 버튼이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리고 조건 또 뭐 필요해요?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작성자 정보와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가 일치하냐 봐야죠. 자, AND로 엮어주겠습니다.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아티클 맵이 가지고 있는 get id와 누구랑 로그인된 멤버 아이디랑. 근데 이거 왜 연산 못해요? 타입이 안 맞으니까. 그쵸? 그러면 얘를 형태를 변환시켜 줘야겠죠? 자, 그러면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아이디가 일치한다. 권한이 있는 상태죠. 그럼 수정 삭제 보여주는 거 문제가 없겠네요. 로그인도 했고 이 조건을 우리가 3을 만나야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로그인도 했고 그 다음에 일치도 하고 두 가지를 다 만족해. 그러면 수정 삭제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 필요할까요? 로그인 했나 안 했나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왜냐면 이 조건 하나만 있어도요,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작성자 정보가 마이너스 1이랑 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애초에 이제 잠깐만, 죄송해요. 멤버 아이디죠? 네. 맞습니다. 멤버 아이디. 네. 이걸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이게 어쨌든 이걸로 바뀌어도 얘기는 똑같아요. 이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마이너스 1, 얘는 로그인을 안 하면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일 확률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1로는 데이터를 우리가 인서트 할 수 없게끔 코드를 짜놨으니까요. 그럼 이거 하나만 검증을 해도 사실상 로그인에 대한 검증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이 detail.jsp가 열리려고 한다면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작성자의 정보는 어떠한 숫자가 담겨 있을 건데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는 마이너스 1일 거니까 둘은 같을 수가 없겠죠. 조건을 두 개를 쓰는 게 맞아 보였지만 사실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테스트 또 진행을 해보자면 저는 지금 아마 로그인을 안 했을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계속 리로드가 되면서 세션이 날아갔을 거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럼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2번 회원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럼 2번 회원이 쓴 글은 이거고 얘는 본인이 쓴 게 아니죠. 유저 1거 들어가 보면 없죠. 근데 본인 거 들어가 보면 있죠. 이제 이 기능이 갖고 있는 원래 모디파이나 딜리트 이런 거는 그냥 두면 되잖아요. 알아서 할 거니까. 그죠? 이건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만약에 강제로 요청으로 넘어오게 하는 것도 막아줄래?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 서블릿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과정을 어디서도 한다? 모디파이 서블릿과 딜리트 서블릿 쪽에서도 해주면 되죠. 거기서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넣어주고 하나는 또 밑에서 권한 체크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 삭제, 권한 체크 부분까지 좀 진행을 해봤는데 시간이 저한테 딱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기능 이 JSP 아티클 매니저를 딱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스프링부터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면 이제 JSP를 사용해서 아티클 매니저를 만드는 이 방식은 여기서 더 다른 기능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서 기능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내일 수업 때 이거 확인해 볼 겁니다. 확인이 아니라 자,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이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은 게시물 리스트,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올바르게 나오게끔 했어요. 리스트에 딱 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그인, 회원가입, 뭐 로그아웃 이런 거 없죠. 그쵸?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은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나서 기능들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로그아웃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시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네이버를 본다면 로그인을 했다고 로그인을 하고 뭐 다른 기능을 넘어가면은 거기서도 카페 여기서도 이런 회원 정보 나오면서 로그아웃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죠. 로그아웃 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메인 가야 돼요.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세 보기도 마찬가지 없어요. 메인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로그인에 대한 지금 로그인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사실 어떠한 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런 거 해볼 겁니다. 그런 거 해볼 때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코드에서 지금 이거죠. 이런 내용이죠. 얘를 각각의 뭐 JSP 파일들마다 이런 데에다가 다 상단에 넣어주면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서블릿에서 올바르게 넘겨주면 할 수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그냥 복사해서 리스트의 최상단에 너네는 왜 안 가니?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뭐야? 이게 가야지.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리스트에도 나와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코드를 매번 JSP에서가 넣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물론 이걸 판단하기 위해 세션 정보를 꺼내서 서블릿에서 가져오는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블릿 쪽은 좀 귀찮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JSP마저도 이렇게 중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JSP라고 하는 이 녀석을 활용할 때 JSP F 설명드리면서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부분적인 파일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한 시점에 불러다가 쓰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능을 부분적인 파일로 하나 떼놓고요. 그 녀석을 필요한 곳에다가 다 불러서 처리될 수 있게끔 하는 걸 내일 간단하게 배워볼 거고 그리고 이거 배우고 나면은 이제 바로 스프링부트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부트가 도대체 뭔지 어떤 좋은 능력이 있길래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할 때 이제 스프링부트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녀석을 활용해서 웹을 만들면 얼마나 좋은지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실제로 활용하는 것까지 바로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 제가 커밋으로 또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